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월선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림을 꾸려가던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군거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 하늘은 마치 세상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을 쏟아냈습니다. 사흘째 내리는 눈발에 월선의 집도 점점 고립되어 갔지요. 장작은 떨어져 가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눈보라 속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문 밖엔 낯선 머슴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지요. 월선은 알았습니다. 이 사내를 들이는 순간 마을의 입방아에 오를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숨겨진 비밀을 깨울 줄은 몰랐지요. 숙종 연간 강원도 산골 마을은 30년 만에 폭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날엔 무릎까지 쌓이더니 이틀째엔 허리를 넘었지요. 사흘째가 되자 집집마다 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길은 완전히 끊겼고 이웃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갇힌 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월선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딴 곳에 홀로 자리한 그 작은 집은 눈에 파묻혀 점점 더 세상과 멀어져 가고 있었지요. 돌쇠는 품삯을 찾아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도는 머슴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등엔 짐을 진 자국이 선명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매는 달랐습니다. 보통 머슴들과 달리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자세도 굳었습니다. 돌쇠는 고을을 떠돌며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지게를 졌지요. 하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는 듯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요. 그날도 돌쇠는 다음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길을 잃고 말았지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해는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서 밤을 보낸다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외딴 집 한 채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월선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지요. 남편은 눈 속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요. 어떤 이들은 음해를 당한 것이라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원한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과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과부를 향한 의심과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지요. 월선은 외딴 집에서 홀로 살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은 마지막 남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거의 비었고 김치독도 바닥이 보였지요. 이 눈이 그친다면 마을에 내려가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눈에 뒤덮인 사내가 서 있었지요. 누구시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는 얼어붙은 입술을 겨우 열었지요. 죄송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어 붉게 부어 있었지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얼어 죽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과부의 집에 사내를 들이는 것은
마을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월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월선은 돌쇠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몸을 녹이시오. 옷이 다 젖었으니 갈아입어야 할 것 같소. 월선은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3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옷이었지요. 돌쇠는 옷을 받아들며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요. 월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루에서 주무시오. 이불과 요는 가져다 드리겠소. 감사합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열렸고 사내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으며 처마를 흔들었지요. 이 눈이 언제 그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가 신경 쓰였지요. 사내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홀로 지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월선은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남편이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꿈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핏빛 눈물의 꿈을. 월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지요. 월선이 문을 열자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일찍부터 무엇을 하시오? 신세를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마당에 눈이라도 치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돌쇠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월선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머슴치곤 동작이 너무 단정했습니다. 눈을 치우는 자세도 삽을 잡는 손놀림도 보통 머슴과는 달랐지요. 월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아침 진지를 준비하겠소. 들어와서 드시오. 감사합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손은 붉게 얼어 있었지만 얼굴엔 담담한 표정이 있었지요.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마루에서 묵으며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장작을 패고 눈을 치우고 지붕에 눈을 쓸어냈습니다. 월선은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차를 끓였지요.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주 엇갈렸지요. 돌쇠가 장작을 패면 월선은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부엌에서 일하면 돌쇠는 마루에서 그녀를 훔쳐보았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머슴, 그들의 관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여섯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길은 여전히 끊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돌쇠는 월선이 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월선은 돌쇠가 책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슴치고는 이상한 일이었지요. 7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한밤중에 눈을 떴지요.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밟는 소리였지요. 돌쇠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눈밭만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요. 돌쇠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지요. 돌쇠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분명 발소리를 들었는데 눈 위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지요. 월선도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지요. 월선의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물었지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선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간혹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발소리가 들리지요. 하지만 발자국은 없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댁의 남편과 관련이 있습니까? 월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월선의 남편은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일까? 8일째 되는 날, 눈이 드디어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이 눈밭을 비췄지요. 하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사람이 다닐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의 이장이 월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이 집에 있나? 이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월선은 문을 열었지요. 이장은 월선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자네 집에 사내가 묵고 있다지. 월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머슴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이라니 벌써 8일째가 아닌가.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였다니 마을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장의 목소리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길이 뚫리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이장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누군가? 어느 고을 머슴인가? 이곳저곳을 떠도는 몸입니다. 이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떠돌이라. 그럼 더더욱 믿을 수 없지.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게.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과부인 그녀가 떠돌이 머슴을 감싸는 것은 더 큰 의심을 살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짐을 쌌습니다. 월선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8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쇠가 있는 집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야 했지요. 그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돌쇠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월선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월선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엔 떡과 김치, 그리고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지요. 노자라도 챙기시오. 돌쇠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몸 조심하시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지요. 월선은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쉬움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주막에 머물며 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장작을 패고 눈을 치우고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일했지요. 말은 적었지만 성실했고 일은 깔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 일은 잘하더군. 말도 없고 참 성실해 보이네. 떠돌이치고는 예의가 바른 것 같아. 돌쇠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월선의 집 근처를 지나가곤 했지요. 멀리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월선도 그를 보았습니다. 장작을 패러 나갈 때, 우물에 물을 길러갈 때, 그녀는 돌쇠의 모습을 멀리서 보곤 했지요.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설로 무너진 지붕을 고치던 중 한 노인이 지붕에서 떨어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붕은 너무 높았고 눈은 여전히 미끄러웠으니까요. 그때 돌쇠가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지요. 돌쇠는 망설임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노인을 업고 내려왔지요.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큰일을 막았구먼. 이장도 돌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참 의로운 젊은이로군. 우리 마을에 머물 생각은 없나? 돌쇠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마을 창고지기 일을 맡아주게. 빈 방도 있으니 거기서 지내면 되네. 돌쇠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쇠는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월선의 집 근처를 더 자주 지나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돌쇠가 마침 지나가다 그녀를 부축했지요.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지요. 월선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돌쇠도 어색하게 물러섰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길이 아직 미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선은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 느낌은 무엇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깊고 따뜻한 그 눈빛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돌쇠는 떠돌이 머슴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감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돌쇠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지요. 그가 지나갈 때면 창가로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였지요. 월선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월선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그녀의 단아한 모습, 강인한 눈빛, 조용한 미소.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그에게는 숨겨야 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월선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멀리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폭설로 고립되었던 마을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일부 무리들이 도적이 되어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적들은 한밤중에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식량을 약탈했지요.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월선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그녀의 집으로 다가왔지요. 문을 열어라.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적들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지요.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이 집에 손을 대다니.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선은 황급히 창문으로 다가갔지요. 돌쇠는 몽둥이를 들고 도적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적은 셋이었고 돌쇠는 혼자였지요.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무술을 익힌 듯한 솜씨였지요. 첫 번째 도적이 쓰러졌고 두 번째 도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 번째 도적이 칼을 빼들었지만 돌쇠는 몽둥이로 그의 손목을 쳤지요.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월선의 집 문 앞에 섰지요.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선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지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 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네. 무술 실력이 대단하던데 어디서 배웠나. 사람들의 질문에 돌쇠는 모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떠돌이 머슴이 무술을 안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지요. 이장은 돌쇠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정체가 뭔가 보통 머슴이 아닌 것 같은데. 돌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과거의 양반가의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음모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라니. 그럼 자네 글도 알고 예의범절도 아는 사람이었구먼. 네. 하지만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머슴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자네의 정체를 아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십시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쇠가 양반가의 서자였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졌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그렇게 정중했구먼. 무술도 배웠고 글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하지만 왜 쫓겨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월선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요. 돌쇠의 단정한 자세, 정중한 말투, 깊은 눈빛,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은 돌쇠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차라도 한 잔 하시오. 돌쇠는 망설이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셨다니 놀랍습니다. 숨긴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저는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상관이었고 어머니는 천한 몸종이었지요. 저는 서자로 자라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아꼈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셨고 무술도 익히게 해주셨지요. 적자인 형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요. 어느 날 형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저를 영모에 연루시켰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구할 수 없었지요. 저는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월서는 돌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한이 서려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며 살고 계신 겁니까? 네. 저는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월서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남편은 이 마을의 유지였던 김진사의 탐욕을 막으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 사실을 관아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남편은 눈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술을 마시고 얼어 죽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남편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죽이고 술을 먹인 것입니다. 돌쇠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김진사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관아의 수령과도 친분이 있지요. 저 같은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월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김진사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연대감이 생겨났지요. 그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돌쇠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김진사에 대한 정보를 모았지요. 김진사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대부분은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지요. 빚을 미끼로 땅 문서를 가로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는 관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수하들도 많았습니다. 돌쇠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선의 남편이 죽던 날 밤 김진사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증언이었지요. 마을의 한 노파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월선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유품 중에 이상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관아 수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편지가 있습니까? 네, 숨겨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으면 김진사를 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김진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어느 날 김진사는 돌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나를 조사하고 있다던데. 김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마을의 일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을의 일이라 자네 같은 떠돌이가 무슨 상관인가. 조심하게. 이 마을에서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김진사의 눈빛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실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게. 이 세상에서 힘이 곧 진실이네.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김진사는 비웃으며 돌쇠를 내쫓았습니다. 돌쇠는 악을 쓰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의 집에 불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지요. 월선은 잠에서 깨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손에 부엌칼을 쥐었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바라보았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집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찾아라. 진사님이 그것만 없애면 된다고 하셨다.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들은 김진사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월선은 공포에 떨었지요. 만약 그들에게 발각된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이미 담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내를 붙잡았지요. 다른 사내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켜라.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돌쇠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칼을 피했지요. 그리고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졌고 사내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요. 붙잡혔던 다른 사내가 도망쳤습니다. 남은 사내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시켰나? 김진사님이 무엇을 찾으러 온 것인가? 편지를 찾으라고. 돌쇠는 사내를 내팽개쳤습니다. 꺼져라. 그리고 김진사에게 전해라. 이제 끝장을 보겠다고. 사내는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몸으로 문을 열었지요. 괜찮으십니까? 돌쇠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월선은 돌쇠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다음 날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는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고을 관하로 가겠습니다. 수령에게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수령은 김진사의 편입니다.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명이나 한양으로 가서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다칠까 두렵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댁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의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월선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돌쇠가 떠나기 전날 밤, 월선은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마주하고 앉았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지요. 식사를 마친 뒤 월선은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안에 부적과 노자가 들어 있습니다. 돌쇠는 주머니를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월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촛불에 비친 월선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돌아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은 많은 감정들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고 정이라 하기엔 너무 깊은 감정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돌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흘을 걸어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렸지요. 편지와 증언,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관찰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소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로군. 조사를 하겠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관찰사가 정말 공정하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김 진사의 손길이 이곳까지 뻗쳐 있는지.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 진사가 월선의 집을 습격한 것이었지요. 그 계집이 어디 있나? 김 진사는 수하들을 이끌고 월선의 집 문을 부쉈습니다. 월선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숨어 있었지요. 나와라. 내가 감히 나를 고발했다며. 김 진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말했지요. 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부의 집에 난입하다니 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비켜라. 이것은 내 일이다. 아닙니다. 이미 관아에 고발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진사님이 함부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불리할 것입니다. 이장의 말에 김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지요. 좋다. 기다려보지. 어디 내가 이기나. 김 진사는 수하들을 이끌고 물러났습니다. 월선은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이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선이 괜찮은가? 네, 이장님. 괜찮습니다. 돌쇠 그 젊은이를 믿게. 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네. 이장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월선과 돌쇠의 편이었지요. 김 진사의 악행을 오래 참아온 그들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 관찰사의 명으로 조사관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돌쇠도 함께 돌아왔지요. 월선은 그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돌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에 나섰지요. 김 진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땅 강탈, 뇌물, 그리고 살인 교사. 모든 증거가 김 진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지요.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어찌 이리 대접할 수 있단 말이냐? 김 진사의 고함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지요. 월선은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무덤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관찰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의 신분을 알게 되었네. 한양 김씨, 가문의 서자라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지금 병석에 계시네. 자네를 그리워하신다고 하더군.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까? 그렇네.
그리고 자네 형님도 이미 과거를 뉘우치고 계시다네. 자네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인정하셨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네. 자네가 원한다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네. 서자이지만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네. 돌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양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한때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곳에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꼭 한번 찾아뵙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쇠는 월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월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양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돌쇠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과부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앞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월선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지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기 시작했지요. 땅에서 새싹이 돋아났고 나무에선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돌쇠와 월선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과부의 재혼을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딱 맞는 짝이야. 고생한 사람들끼리 만나 행복하게 사는구먼. 잘 됐어. 두 사람 모두 새 출발을 할 자격이 있지. 돌쇠는 마을에 정착하여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월선은 그의 곁에서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돌쇠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 속엔 지나온 고난과 아픔, 그리고 함께 이겨낸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돌쇠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는 돌쇠를 보자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돌아왔구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늦었습니다. 아니다. 미안한 것은 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오래 포옹했습니다. 형도 돌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형님도 편히 지내십시오. 돌쇠는 며칠 한양에 머물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아버지가 준 금부치와 토지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팔아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양반이었지만 머슴처럼 겸손했고 부자였지만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월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지요. 둘째도 태어났고 셋째도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월서는 행복했습니다. 한때 외로운 과부였던 그녀는 이제 새아이의 어미가 되었지요. 돌쇠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가르쳤지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양반인데 이렇게 사십니까? 무슨 뜻이냐? 다른 양반들은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하인을 부리는데 아버지는 작은 집에서 손수 일하시잖아요. 돌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란다. 진짜 귀한 것은 마음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이를 돕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양반이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지요. 세월은 흘러 돌쇠와 월서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출가했고 손주들이 생겼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 겨울처럼 많은 눈이 내렸지요. 돌쇠와 월서는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물론이지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라면 몇 번이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돌쇠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고 땅에선 꽃이 피었습니다. 돌쇠와 월선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지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당신이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날의 눈보라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네, 운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그들이 함께 지켜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돌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쇠와 월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했지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폭설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눈은 녹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